자, 우리나라에서 수입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절대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을 때부터 메르세데스 벤츠는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차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인 GLE 450 포매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차는 GLE 450 포매틱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벤츠 SUV 중에선 최상위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럭셔리하고 엄청난 크기와 편안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당히 공격적이죠. 이 GLE 450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 패키지라고 하는 이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AMG 모델들 같은 이 스포티한 외관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들어간 이 벤츠의 로고, 스타 로고가 참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딱 앞에서 봤을 때 아무리 멀리서 봐도 저건 벤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엄청난 크기의 스타 로고가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겨냥을 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곳곳에 되게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넓게 잘 퍼트려 놨다고 생각이 돼요. 요 그릴에 AMG 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줄의 두꺼운 요 바 안에도 크롬을 센스 있게 배치를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냈고, 스타 로고 주변에도 한 바퀴 크게 둘러서 스타 로고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드 커튼 쪽으로 들어가는 핀, 범퍼 하단, 그리고 이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까지 다 크롬을 골고루 적용을 해서 굉장히 럭셔리해 보인다,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진짜 차가 덩치감이 있어요. 이게 차 길이 자체는 5m가 살짝 안 되는데 폭은 2020mm고요. 높이는 1780m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자체는 보통 만날 수 있는 대형 세단 정도의 길이인데 폭하고 높이만큼은 정말 어디에 가서 밀리지 않는 그런 한 덩치 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이런 덩치감을 보닛 쪽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 핸들 쪽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게 AMG 모델도 아닌데 굉장히 울룩불룩해요. 진짜 이 성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가운데 두 개의 핀 같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날렵하고 성난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성능 면에서도 바람을 잘 이렇게 갈라주는 그런 모습을 적용을 해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멀티빔 LED라고 해서 84개의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조명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변의 도로 환경을 파악을 해서 최적의 조명 시야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을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고 어두워서 촬영은 못했지만 이제 밤에 잠깐 주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밝게 이 앞을 비춰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면은 다른 어떤 대형 SUV들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굉장히 넓은 그런 면적과 웅장한 포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고요. 바퀴에서 끝에까지, 그러니까 오버행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실내 공간을 정말 넓게 만들어냈고, 이 짧은 오버행을 이용을 해서 차의 움직임은 조금 더 민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럭셔리함과 동시에 오프로드의 강인함을 같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휠하우스에 앞, 뒤 모두 이렇게 덧댄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웅장해 보이고 더 과격해 보이고, 이게 남녀 간의 이런 표현 차이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 남성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아끼지 않고 숨기지 않고 디자인으로 표현을 한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됐는데 타이어도 정말 커요. 275, 50, R20 앞뒤 모두 20인치의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 돼서 이 차의 이미지를 조금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과 달리 이
GLE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C필러 쪽에는 또 크롬 라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하고 탑승자가 타는 실제 탑승 공간 쪽에는 시선을 좀 많이 가게 하고, 뒤쪽에는 시선이 좀 덜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좀 만들어냈고요. 이 GLE의 특징이라고 하죠. 굉장히 넓은 면적의 C필러가 굉장히 넓게 들어간 것이 유지가 되면서 뒤쪽에 있는 쪽창이 상당히 작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는 3열이 없는 차기 때문에 저쪽에 창문이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왕 있는 거 좀 크게 들어가야지, 안에 좀 채광도 좀 잘 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GLE는 상당히 높은 차기 때문에 저 사이드 스텝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타고 내릴 때도 저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은 조금 기어 올라간다, 뛰어 내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밟고 탄다고 했을 때 밟는 것까진 좋은데 손을 잡을 곳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이 차를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문을 연 김에 문을 좀 보면은 문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문 안에다가 흡음재를 정말 많이 넣어 놨는지 주행할 때 정숙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비롯해서 몇몇 이 럭셔리 수입 브랜드라고 했을 때 정숙성이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몇몇 있어요. 그 모델들이 대체로는 좀 엔트리급에 있는 모델들인데,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위에 위치를 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음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나 정숙성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는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온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테일램프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최근에 공개된 신형 S클래스에서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좌우로 뾰족하게 들어가는 이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이 램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는 다른 의견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요, 최근에 벤츠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배기구를 많이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적용을 해줬으면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좋겠거든요. 숨길 거면은 아예 말끔하게 깔끔하게 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GLE 450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뚫려 있지는 않아요. 이 구멍은 막혀 있고 실제 배기구는 범퍼 안쪽에 바닥을 향해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뭔가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솔직한 감상입니다.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크라고 하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GLE 450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지금 뭐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첨단과 이 클래식함이 공존되어 있는 듯한 요 재미난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디스플레이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의 클러스터하고 AVM 모니터가 지금 연달아서 자리를 하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거의 12.3인치 사이즈인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큼직큼직한 구성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정보가 되게 다양해요. 속도계를 비롯해서 스마트 크루즈, 지금 현재 라디오가 잡혀 있는 것,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도 장치, 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핸드폰의 배터리와 전파 상태는 어떤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큼직큼직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진짜 AVM 모니터하고 이 클러스터를 안 보고
헤더 디스플레이만 봐도 운전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수준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하고 AVM 모니터인데, 클러스터가 지금 다 디지털이 되면서 굉장히 화려해지고 보기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조작하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정말 기능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차를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좀 걱정이 될 만큼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계를 비롯해서 가운데 있는 정보창, 그리고 RPM 게이지, 엔진 회전계까지 다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편하다,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에는 EQ 파워라고 하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그 중에서도 이 RPM 게이지 아래쪽에는 파워 EQ 차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EQ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출력을 보조를 하고 있는지, 회수를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지,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서 볼 수 있듯이 레디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서 상황에 따라서는 엔진을 작동하지 않고 그냥 전기 모터로만 이 시동 온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EQ 시스템은 최고 출력 22마력, 최대 토크는 약 25kg포스미터를 더해주는,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정차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AVM 모니터입니다. 이 속도계가 있는 클러스터 쪽과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조작 자체는 요 가운데 있는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손을 올려두는 곳이에요. 실제로 조작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손을 올려두는 부분이고, 실제로 화면 터치도 가능하지만 이 터치 패드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작 방법입니다. 뭐 전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이제 시트 포지션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웰빙, 차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 메르세데스 미 앱, 그리고 설정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터치패드를 두 손가락으로 내려주면은 차에 수신된 경고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내가 지금 선택을 해둔 이 미디어, 라디오면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면은 블루투스 오디오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슬라이드를 하듯이 아래로 쭉 내려주면은 여러 가지 테마가 나와요. 뭐 어드벤처, 트립, 익스피리언스, 이런 식으로 차의 다양한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구매를 하실 분들, 그분들의 연령대를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스티어링 휠도 터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AVM 모니터를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 구매자분들의 연령층, 요즘 아무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최신 기기들이 대중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적응을 하는 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능들은 굉장히 첨단인데 인테리어는 상당히 클래식해요. 지금 뭐 도어 트림이나 송풍구 주변, 그리고 요 센터 페시아 같은 부분들은 다 나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이긴 한데 가시가 박혔어요, 손에. 이제 아무래도 시승차다 보니까 좀 험하게 사용이 돼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무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신 기능이 다 들어갔는데 이런 인테리어는 또 고풍스러운 이미지라는 거, 좀 올드앤 뉴의 이 믹스앤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잡지에서 나올 법한 이런 표현인데, 최신 기능과 클래식한 벤츠의 멋이 좀 조화된 것이 좀 재밌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심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뭐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급에 맞춰서 열선 시트도 자리를 하고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도 뒤쪽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가 크니까 이제 B필러 쪽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요 가운데 부분에도 요 에어컨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 아래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온도 조절은 물론이고요,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방향이라든가 오토 여부, 그리고 바람의 단수하고 에어컨을 끄는 것까지 모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를 내리면은 총 3개, 2개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컵홀더, 가운데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낮은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걸이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은 위치와 높이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무릎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 몸에 맞춰둔 지금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 2개가 들어가고 남는, 손을 쫙 펴도 공간이 남아요.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요, 앞에 일단 뭐 멀티미디어 오디오 같은 것도 없고, 일단 옆에 창문을 가려줄 수 있는 선쉐이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차는 크기가 꽤 큰 차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는 거 말고 운전 기사를 두고 쇼퍼 드리븐으로도 운행을 할 만한 그런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서의 공간뿐만이 아니고 편의 장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소 빈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GLE450을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부분은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벤츠가 상당히 강조를 했던, 그리고 재미를 봤던 그런 기능이죠. 이 양탄자,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는 기분이라고 하는 이 매직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서스펜션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단계 발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두고 주행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노면을 미리 인식을 해서 그에 맞춰서 서스펜션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철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물론 모든 충격을 다 무마시켜 주지는 않아요. 차에 어쩔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충격을 다 없애주지는 못하는데, 제가 시승 촬영을 하러 자주 오는 코스다 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적지 않은 요철이 있는 그런 구간을 항상 주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행을 해보면은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편안하냐고 하면은, 그냥 속도에 맞춰서 지금 시속 9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과장을 더하면은 내가 지금 60km로 달리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속도감도 안 느껴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적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전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라면은 어지간한 충격을 다 흡수를 해준다, 다 무마시켜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 특유의 편안한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재밌게 느꼈던 점은 바로 차로 이탈 경고입니다.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했을 때 작동이 되고, 이 차로 이탈 경고는 그냥 주행을 할 때도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차선을 밟으면은 이 핸들에서 햅틱 진동과 함께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차를 옆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선을 밟았다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신 차려! 이런 느낌으로 획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동과 함께 획 하고 방향을 꺾어줘서 운전자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방향을 엄청나게 많이 돌려주는 건 아닌데 상당히 급격하다고 느낄 정도로 방향을 확 틀어주기 때문에 아차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경고를 주는 것이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진의 배기량이나 가지고 있는 출력과 토크가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달리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운전 모드가 지금 에코, 커브,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커브 모드를 하면은 좌우로 이제 연달아서 있는 고비고비한 길을 갈 때 상당히 차의 롤링,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를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해가 없으시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주로 주행을 하는 코스는 그렇게 구비가 심한 코스는 아니거든요. 이 말은 이 커브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지, 의미가 없는 모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더라도 이 차의 출력은 꽤 넉넉합니다. 다만 이제 운전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되게 재미없어, 생각만큼 안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수치만 봤을 때 절대 부족한 수치, 부족한 성능은 아니에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이제 흔들림이나 이제 이런 편안함이 깨지는 순간이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은, 정지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꺾고서 급가속을 했을 때, 사실 이때는 어떤 차든지 이 안정성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울컹, 울렁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코너를 돌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선을 바꿀 때도 굉장히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차를 돌려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다. 스포티한 주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스포티한 주행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일부러 밖에서 뭔가 소리를 내거나 일부러 소리가 날 만한 구간을 가는 게 아니라면은 상당히 정숙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한 차단, 이 NVH에는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다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차를 부드럽게 세우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빨리 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밀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브레이크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정차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속도를 내리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이 차를 주행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벤츠잖아요. 도로에서 막 앞으로 확 끼어드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주행하기는 일단 편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위 럭셔리 SUV라고 할 수 있는 GLE 450 포매틱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덩치, 거에 걸맞는 럭셔리함, 부족하지 않은 주행 성능, 여러 가지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차의 가격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절대 작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LE 450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벤츠 SUV의 이미지와 성격에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지 꼭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